압록강은 북한 압록강도 아니고 요하도 아니다. 압록강 올바른 위치 확인. 압록수를 제대로 확인하면 우리 고대사가 제대로 보인다. 이번에는 하천 중에서 일반인들이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패수와 그리고 살수 그리고 요수와 같이 중요하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욱더 중요한 압록수, 압록강에 대하여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록수 사항은 본인이 유튜브에서 다루기에는 적당한 소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방대한 사항인지라 유튜브 특성상 20분 내외 최대한 40분 내외의 사항으로 취급하기에는 벅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항과 연관되어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하면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분량이 많음으로 줄이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므로 그 신빙성이 떨어져 차라지 않으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압록수 사항은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이 압록수 사항은 고대사에 있어 고구려는 물론 나중에 발해와 소위 통일신라 시대, 심지어는 고려 사항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그동안의 역사 연구가들이 이에 대하여 잘못 연구하여 주장하였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연구 주장이 있기에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로는 한계가 있어 사실 이것을 다루는데 망설이고 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다룰 예정인 많은 사항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모든 것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설사 유뷰트 특성상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설사 유뷰트가 길어지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대사에 있어서 하천이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측과 일제강점기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하여 우리 고대사 그리고 고대국가의 위치를 왜곡시켜 놓음으로 해서 이를 바로잡는 데 있어 이것이 그 위치를 설정하는 데 척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진 것입니다. 패수가 낙랑군의 위치는 물론 고조선의 위치 그리고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이고 살수가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중국 수나라와의 대첩 장소이고 요수가 우리 고대사 및 고대국가인 고구려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임과 마찬가지로 압록수는 위의 패수, 살수, 요수와 더불어 내지는 더 나아가 더욱더 확실히 중요하게 우리 고대사 및 고대국가 특히 고구려의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압록수가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알려주는 상세한 지표 내용은 1. 압록수와 같이 있는 대요수, 소요수에 의하여 고구려 인근에 있다는 현토군 고구려현의 위치 2. 대요수, 소요수 장소에서 태어난 선비족 즉 고구려와 치열한 역사적 활동을 함은 물론 중국 고대사, 남북조 시대에 있어서도 중요한 활동을 한 북위, 전현, 후현, 북연의 주인공인 선비족의 활동 위치 그리고 이에 따른 고구려의 활동 위치 3. 고구려의 시조 충호대왕의 선조인 삼국사기 기록상이 해모수와 유화 부인의 활동 지역에 의한 고구려 탄생 위치 4. 압록수 위치에 의하여 고구려 수도, 국내성, 환도성, 안시성은 물론 졸본성인 남평양성의 위치 확인 5. 압록수 위치에 의하여 신라의 왕성 위치 확인 6.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 경로상 나타나는 압록수 및 요수에 의하여 당시 고구려 위치 확인 7. 이 압록수에 의하여 이곳이 나중에 소위 통일신라 시대 이곳이 통일신라의 영역임이 확인 8. 이 압록수에 의하여 소위 통일신라 시대 영역이 그대로 고려에게 이어져 이곳에 소위 고려의 천리장성 축성 위치가 되어 이로 말미암아 고려의 영역이 됨을 확인 9. 이 압록수에 의하여 위 소위 통일신라 시대 영역이 그대로 고려에게 이어져 이곳에 소위
서희의 강동 육주 장소가 되어 이로 말미암아 고려의 영역이 됨을 확인. 10. 이 압록수가 다른 명칭으로 청하임으로써 살수가 청천강인 것에 의하여 압록수의 지류인 살수의 위치 확인 등 이러한 여러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항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 각각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전에 살펴볼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고대사를 정립시킨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이 압록수를 현재의 압록강으로 정함은 물론 압록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 즉 대요수, 소요수, 고구려 도읍 사항 등 모든 것을 이 압록강으로 왜곡 비정한 것에 맞추어 일제강점기 시대에 동쪽으로 옮겨 왜곡하여 놓았고 현재 주류강단 사학계는 이를 그대로 추종하여 우리 교과서에 나타내고 이것을 온 국민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이의 잘못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왜곡 조작된 압록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수많은 제야 민족 사학계나 최근에는 비주류 강단 사학계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이를 비판한 후 옳다고 여기는 위치에 비정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비정 전체 하나하나 모두 사서 기록을 잘못 해석하여 다른 곳으로 비정하여 하북성, 산동성을 지나 더 서쪽인 황하 이남 지방으로 비정하는 잘못을 하는가 하면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경우에는 지금의 요령성 요하로 비정함으로써 또 다른 왜곡을 함으로써 우리 고대사가 바로 서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일개 개인이 잘못된 현재 주류강단 사학계의 왜곡 비정은 비판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주장하는 어느 곳에 비정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연구하여 정한 것과 다르게 다른 곳에 비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신빙성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개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류 강단 사학계의 수많은 대학 교수들과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연구원들인 대학 교수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10권 분량의 단행본 책자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데 있어 신빙성 없이 어설프게 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러한 논리를 살펴본 결과 저 개인의 독단적이고 편협적인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너무나 역사의 근거인 사서 기록과 맞지 않게 허접하게 새로운 비정을 함으로써 이는 자기들이 비판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이를 추종하는 주류 강단 사학계에 전혀 학문적이지 못한 채 전혀 사서 기록과 맞지 않거나 일부 사서 기록에만 의하여 허접하게 비장한 것과 별 다름이 없이 똑같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누가 옳은 것인지 그 심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설사 부족하시더라도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에 의하여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유튜브 영상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전체 사항을 알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 사항과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주장하는 사항과 비교하여 검토하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그동안의 수많은 역사 연구가들은 물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조차도 압록수를 제대로 비정을 못했다고 과감히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그 위치를 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압록수 위치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연구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이번에 압록수 위치 비정 과정에서 각각 설명이 될 것입니다. 1. 압록수와 관련된 역사상 수많은 사실 즉 갈석산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갈석산은 고조선 지역, 요서군 지역 그리고 이는 다시 연호군, 연진장성, 낙랑군, 현토군 지역 인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잘못 2. 중국 고대사서
기록상 바다로 표현된 하천을 황하만으로 해석한 잘못, 즉 중국사서 기록상 바다로 기록된 하천은 황하만이 아니라 하북성 호타하도 있다는 사실을 묵과한 사실. 특히 이 경우는 갈석산이 대표적인 신뢰가 되는 것으로서 바다로 기록된 갈석산이 있는 곳을 황하로 해석한 잘못을 그대로 따른 것. 3. 중국 사서상 하천의 방향과 거리는 오류와 왜곡이 많아 사실상 무시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사실을 묵과한 것. 즉, 폐수의 흐름을 원본인 수경, 설문해자 등에서는 동쪽으로 흐른다고 하였는데 한서, 지리지와 수경주에서는 서쪽으로 흐른다고 후대에 왜곡 가필이 들어간 것을 살피지 않은 것에 의하여 압록수인 마자수의 흐름 역시 하북성 호타하의 경우 서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서남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기록한 것에 의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는 다른 하천을 압록수로 비정하는 잘못. 4. 압록수에는 필히 같이 동반되어 확인하여 할 하천이 두 가지 하천 즉 소요수와 대요수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배제시킨 채 압록수 단독에 의한 채 소요수와 대요수 사항과는 맞지 않는 위치에 비정한 잘못이 있는 가운데 이 소요수와 대요수와 관련된 사실 전부를 적용시키지 않은 잘못, 즉 사서 기록상 소요수에서는 요동군 양평현의 실력자인 공손씨가 조조의 위나라 사마의에게 목을 베어 죽인 곳이고 이 소요수는 공손씨 세력의 근거지인 요동군 양평현 지방을 지나쳐 흐르고 대요수는 이 양평현의 서쪽을 지나 흐른다는 사실을 묵과한 잘못. 그리고 소요수가 대요수를 만나 합류한 후 서안평, 안시현, 북안평, 안평현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는 이곳에 맞는 위치에 의하여 압록수를 비정하지 않는 잘못. 5.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기록을 보면 삼국 유사상의 기록과 같이 압록수와 요수를 같이 혼돈하여 기록하는 것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입 기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이 압록수와 요수의 위치를 제대로 비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록수 단독 사항마저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압록수의 위치를 지금의 요령성 요하나 한반도 압록강으로 비정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7. 고구려의 위치를 하북성으로 비정할 자신이 없거나 사서 기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여 고구려의 위치와 활동 지역을 하북성으로 비정하지 못함으로써 관련된 압록수마저도 이곳 하북성으로 비정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등 이러한 오류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압록수 위치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1. 과 같이 갈석산 즉 두 개의 갈석산 즉 좌갈석과 우갈석 중에서 우갈석이 있는 곳이 바로 하 즉 하천 내지는 해 즉 바다로 기록된 압록수라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하 또는 해에 대하여 중국 측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를 지금의 황하로 해석한 채 이 갈석산이 황하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도 많은 역사 연구가들이 이를 그대로 신뢰한 채 이와 관련된 고조선, 연진장성, 연호군, 낙랑군 등 우리 고대사 위치를 이곳으로 비정하고 있지만 갈석산과 같이 기록된 수많은 사항 즉 연진장성, 노룡현, 태행산맥 등에 의하여 이 하 내지는 해가 황하가 아니라 하북성 호타하임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갈석산이 있는 호타하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고조선 위치, 연진장성, 연호군, 낙랑군 위치, 그리고 고구려 위치가 이 인근인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고대사의 활동 지역을 이 갈석산과 관련 기록들에 의하여 이곳이 황하 인근이 아니라 하북성 압록수인 호타 인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연관 사항으로서 이와 같이 중국 고대 사서
기록상 바다로 기록된 것은 거의 전부가 지금 개념의 바다가 아니라 하천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중에서도 황하인 것도 있지만 하북성 호타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세 번째로 3. 과 같이 고대사서 기록상 특히 우리 고대사 관련 기록상에서 거리와 하천의 흐름 방향은 왜곡 조작되어 있거나 정확한 수치가 아님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폐수의 흐름으로서 이미 설명드린 바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압록수 위치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근본적인 네 번째 이유는 4와 같이 압록수에는 필히 같이 동반되어 확인하여 할 하천이 두 가지 하천 즉 소요수와 대요수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배제시킨 채 압록수 단독에 의한 채 소요수와 대요수 사항과는 맞지 않는 위치의 비정한 잘못인데 이는 앞에서 중요한 지표 내용 사항이라는 것 중에서 1. 압록수와 같이 있는 대요수, 소요수에 의하여 고구려 인근에 있다는 현토군 고구려현의 위치 2. 이 대요수, 소요수 장소에서 태어난 선비족 즉 고구려와 치열한 역사적 활동을 함은 물론 중국 고대사 남북조 시대에 있어서도 중요한 활동을 한 북이 전현, 후현, 북연의 주인공인 선비족이 활동 위치 그리고 이에 따른 고구려의 활동 위치 사항인 것입니다. 이는 압록수와 필히 같이 관련되어 있는 대요수, 소요수 사항과 이 하천과 관련된 선비족의 사항을 취급하지 않은 채 이 사항과 맞지 않는 위치에 비정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 대요수, 소요수는 여러 사서 기록을 종합한 바에 의하면 먼저 소요수가 요대현을 지나서 대요수와 합류한 다음 이 대요수가 안시현, 서안평현, 북안평, 안평현을 지나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안평현은 지금도 그 이름이 하북성 호타하 동쪽 편에 있어 실제로 대요수인 지금의 하북성 자하가 이곳에서 호타하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서, 기록상 마자수 역시 서안평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요수는 대요수에 합류하고 대요수는 압록수이자 마자수인 호타하로서 지금의 남평현에서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서, 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여 압록수와 대요수, 소요수를 각각 별개로 취급한 채 이를 자기가 비정하는 곳에 위치시킴으로써 오류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 소요수와 대요수는 이에 대한 기록대로 이미 설명드린 대로 중국 사서가 고구려와 혼돈하여 기록하고 있는 구려 및 구려의 별종인 소수맥 즉 선비족이 탄생하는 지역이 이곳입니다. 이는 비록 혼돈하여 착각한 채 기록하였지만 역시 고구려도 이곳 인근에 나중에 위치한 것이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바로 남북조 시대 북조에 해당하는 선비족 국가인 북이 전현, 후현, 북연 국가들을 세운 탁발선비, 모용선비와 우문선비족이 탄생하고 활동한 지역인 것입니다. 이 사항은 수많은 사서, 기록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만 특히 삼국지 및 후한서의 동옥저, 부여전에 의한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부여의 서쪽과 남쪽에 있다는 예맥과 선비의 위치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여의 경우 당시 장성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당시 장성이 끝이 있었던 지금의 하북성 보정시의 북쪽인 지금의 산서성 대동시 영구현의 서쪽과 남쪽으로서 이곳이 바로 예맥 즉 선비족의 활동 지역으로서 그 발상지는 그 남쪽인 당시 소요수이자 대요수인 지금의 하북성 고하와 자하가 있는 하북성 석가장시 북부인 것입니다. 이 선비족 즉 예맥과 고구려의 싸움은 실로 치열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산동성 졸본 지방 즉 대방고지 지방에서 하북성으로 진출한 고구려와 이곳 하북성 현토군 고구려현 소수맥 지방에서 탄생한 선비족 즉 예맥족과의 이곳 하북성 요동군과 현토군을 두고 그 영역 다툼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보다 더 깊은 사연과 앞으로의 사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 요동군 지역과 현토군 지역은 단순한 영역 다툼이 아니라 그들의 탄생지를 두고 싸운 것입니다. 이곳은 당연히 선비족들의 탄생지이긴 하지만 고구려의 경우 비록 남쪽으로 내려가 산동성 졸본지방 즉 대방고지에서 나라를 건국했지만 그 뿌리는 부여로서 이곳 요동군 지방은 이미 살펴본 고국원 지방으로서 나중에 송양의 비류국 지역인 것으로 이곳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옛 땅을 회복하였다는 의미의 다물에 다물도로 삼을 만큼 이곳은 이전에 고구려 추모왕의 부모가 활동하던 대부여 즉 본부여 땅이었고 이전에는 고조선 땅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선비족 즉 예맥족도 이전에 고조선 및 대부여, 본부여에 포함된 족속이었으나 중국의 진나라 및 한나라가 이곳에 진출하여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대부여 즉 본부여의 일부 세력은 북쪽으로 가서 산서성 대동시 영구현 일대에 북부여를 건국하고 다른 일부 세력은 동쪽으로 가서 하북성 창주시 일대에 동부여를 건국하고 그 나머지 세력인 추모왕은 남으로 내려가 고구려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고구려가 선조들의 땅을 되찾고자 이곳에 진출하여 이곳이 발상지인 선비족과 그들의 각자 고향을 두고 쟁패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위의 압록수가 알려주는 상세한 지표 내용인 3. 고구려의 시조 추모대왕의 선조인 삼국사기상의 해모수와 유화부인의 활동지역에 의한 고구려 탄생 위치 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는 삼국사기 기록상의 추모대왕의 부모인 해모수와 유화부인의 활동지역으로 압록강과 이 압록강 북부의 고구려 고국원 지방인 비류국 송양이 나오는 이 지역은 바로 압록강인 마자수이 발원지인 태백산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어 그 위치가 요령성이나 한반도 북부도 아니고 하북성 진황도시 인근도 아니고 산서성 남부 하북성 지역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 국가인 고구려의 위상 및 영역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중국 측의 역사 왜곡 조작과 일제 식민사관에 의한 한반도 고착화에 의하여 고구려의 위상을 낮추고 그 영역을 축소시키는 한편 이와 쟁패를 벌였던 상대방인 선비족의 국가들은 그들의 통일 국가이자 선비족의 국가인 수나라와 당나라의 선조국이라는 이유로 그 위상을 높여 이들 나라를 산서성에서부터 요령성까지 심지어 현재 주류 강단 사학계의 소요수 대요수 비정에 의하면 한반도 북부 압록강까지 이들의 영역인 것으로 한 채 고구려는 동쪽으로 이동시킨 채 그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확인하면 이와는 반대로 일시적으로 이들 나라인 전현, 후현, 북연, 북이들 국가 중에서 전현 및 후현 초반기까지는 고구려가 이들에게 하북성 지역에서 밀려 도읍 한도성이 함락되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이곳 요서지방에 진출한 백제에게 밀렸는가 하면 이후 광개토대왕 시기 이후부터는 완전히 제압하여 후현의 경우 고구려계 사람인 고운을 왕으로 추대하는 쿠데타까지 발생한 후 멸망하여 북연을 세워 완전히 고구려 부용국이 되고 북이 역시 나중에 북연을 멸망시킬 당시 고구려에게 허락을 받는 한편 이 나라의 양대 세력 중에 하나가 고구려계인 사실, 왕계보 헌상, 결혼 요청, 성대한 조문 등 고구려의 부용국 수준에 있는 것을 완전히 거꾸로 고구려가 온전히 조공을 바치는 상정국으로 기록하여 이를 삼국사기가 그대로 따름으로써 삼국사기상에 온통 이들 국가에 조공을 바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국가는 단지 그들의 탄생지인 현토군 고구려현이 위치해 있는 산서성과 하북성 경계 지방과 이곳 서북쪽인 산서성 지방에서 활동한 것을 요령성까지 활동한 것으로 정해놓고 이를 우리나라 주류 강단 사학계는 한술 더 떠
그들이 신봉하는 한반도 고착화에 따른 그들의 제1교리인 낙랑군 평양설로 인하여 낙랑군 가까이에 요동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동군을 한반도 북부 압록강까지 위치한 것으로 하고 있는 한편 실제로 요동군에 있는 소요수와 대요수를 압록강 인근으로 비정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 첫 도읍지인 졸본성의 경우에도 중국 측은 왜곡시켰어도 지금의 요하 서쪽에 비정한 것을 이곳보다 훨씬 동남쪽인 요렁성 환희시 옥녀산성으로 비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은 요동군에 있다는 소요수와 대요수를 압록수와 함께 지금의 요하와 그 인근으로 비정하여 놓은 것을 한반도 압록강과 이 인근으로 비정함으로써 중국 측보다 더 심한 역사 왜곡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안다면 이는 고구려 졸본성, 평양성 사실과 더불어 그만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분노에 분노를 더할 사항인 것입니다. 청대의 학자들은 사서 기록상이 압록수와 소요수 그리고 대요수를 압록수는 지금의 요하 내지는 압록강으로 소요수는 호나 내지는 애양하로 대요수는 태자하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대의 학자인 심음한의 비정에 의한 소요수인 호나는 심양시를 거쳐 흐르고 대요수인 태자하는 요양을 거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흐름은 수성, 수경주 사서, 기록상의 흐름인 소요수가 양평현을 거쳐 흘러 요대현에서 대요수와 합류하고 대요수는 양평현 서쪽을 흘러 다른 사서, 기록과 같이 서안평현, 반시현, 북안평현, 반평성에서 마자수이자 압록수에 합류한다는 사실에서 소요수인 호나가 대요수인 태자하에 합류하는 사항에만 맞춘 채 소요수인 호나가 양평현이자 요동성으로 비정되는 지금의 요령성 요양시를 거쳐 흐르지 않는 반면 오히려 대요수인 태자하가 거쳐 흐르는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흐름도 원본인 수경의 동남쪽 방향인 아닌 서남쪽이고 소요수가 요산에서 발원하였다는 것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요수와 대요수가 안평현 즉 서안평현에서 합류한다는 마자수이자 압록수인 요하 등과 만나지도 않는 한편 이 안평현 내지는 서안평을 이곳과 떨어진 한반도 압록강 북부의 단동시로 비정함으로써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자수이자 압록수가 말갈의 근거지인 태백산에서 발원한다는 기록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서 수많은 소요수, 대요수, 마자수이자 압록강과 관련된 사서, 기록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방식으로 마자수이자 압록수를 이곳 요하로 비정한 비주류 강단 사학계의 고조선 연구소 및 두 개의 압록강 연구자인 강원대 사학과 남희현 교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수많은 사항 중 극히 일부만을 적용시킨 잘못된 비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바로 다음에 입증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마자수이자 압록수가 아닌 대요수를 지금의 한반도 압록강으로 비정하는 일제 식민사학자 이병도와 이를 추종하는 주류 강단 사학계의 비정은 역사에 대한 물상식 내지는 전체 우리 역사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오로지 낙랑군 평양설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무시한 전혀 학문적이지 못한 비정에 의한 것입니다. 즉 이미 고구려 도읍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중국 사서들이 마자수이자 압록수를 요수와 혼돈하여 기록한 것을 삼국유사가 이를 그대로 추종한 바를 자기들의 논리와 맞음으로 그대로 이를 채택한 채 이 소요수와 대요수가 합류하는 마자수이자 압록수 사항은 삭제한 채 소요수와 대요수만 비정하는 전혀 맞지 않는 소위 한심한 비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대요수와 소요수가 흐르는 요동군과 요동군의 치소인 양평현 즉 요동성 위치는 바로 고구려 역사활동 이전에 낙랑군의 남쪽에 대방군을 설치한 공손씨 세력의 활동지역으로서 그 중심지가 바로 요동군의 치소인 양평현입니다. 이 요동씨 세력이 마지막으로 소멸된 곳도 이곳 소요수에서 조조의 위나라 사마의에게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류 강단 사학계의 현재의 이대요수와 소요수 비정 그리고 이들 두 하천이 흐르는 요동군과 요동군의 치소인 양평현, 즉 요동성 위치에 대한 비정에 의하면 조조의 위나라가 한반도 북부 압록강까지 진출하였다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소멸시킨 공소시 세력이 설치하였다는 대방군이 한반도 황해도에 있었던 것에 의하여 중국 측은 조조의 위나라가 한반도 중부지방 심지어 경기도까지 진출한 것으로 하여 역사를 꾸미고 이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이러한 홍보물을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받아들여 상영을 하다가 시민의 제보로 국회에서 문제가 된 사실도 있는데 이때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일개 직원의 실수로 치부하여 역사를 잘 모르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은 이러한 실수의 개탄만 하면서 마무리되었지만 사실은 우리 사학계를 주도하는 주류 강단 사학계의 역사인식의 표출인 것입니다. 즉, 주류 강단 사학계가 포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측의 심각한 역사 인식 문제로서 이는 현재 우리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주류 강단 사학계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논리에 의하여 허용된 것으로서 우리 전체 사학계의 의사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이 또한 온 국민이 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중대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 선비족 사항은 다음에 요동군과 요동군 치소인 양평현 즉 요동성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대요수와 소요수 사항 그리고 여기서 확인한 요동군 양평현은 사항인 고구려 역사활동과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 경로인 요동성으로서 이에 의하여 고구려의 위치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요동성인 이전의 양평현은 고구려 평양성에 처음 설치되었다가 상원 3년 즉 당나라 고종 3년 서기 676년 옮겨져 두 번째 설치된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사서 기록상의 요동의 옛 성입니다. 당나라가 처음 서기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하북성 고구려 수도 평양성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할 당시에도 이 안동도호부는 당나라가 직접 다스리는 군현이 아니라 기미주라 하여 현지 주민 즉 고구려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하고 명목상으로만 당나라가 관리한 것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당나라가 완전히 고구려를 제압하지 못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 안동도호부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자세히 입증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압록수와 관련된 대요수 및 소유수와 관련된 요동군 양평현에 의하여 고구려 백제 멸망 이후에 소위 통일신라 상황 및 이후 고려시대까지의 상황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요동군 양평현은 이미 고조선 편에서 설명드린 대로 고조선 시기의 연나라에 의하여 연장성이 축성된 구간인 조양양평 구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곳이 고구려의 활동 지역은 물론 이전의 연나라 및 고조선 활동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요동군과 요동군 치소인 양평현 즉 요동성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고대사와 관련하여 다루어야 사항이 많으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여기서는 이를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1. 주류 강단 사학계의 비정에 의하면 중국 측이 설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연장성이 하북성 북경시 서북쪽에서 요령성 요양시까지 쌓은 것이 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긴 장성으로서 전혀 그 흔적조차 없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올바른 위치는 산서성 흔주시 상곡군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양평성이자 요동성인 하북성 석가장시 평산현에 걸쳐 쌓은 성으로서 제가 이미 설명드린 두 개의 연진장성 중 요동고세인 것입니다. 이 요동군의 위치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요동군 동쪽에 낙랑군이 있고 이 요동군의 서북쪽에 현토군이 있는데 이 위치는 주류강단 사학계가 비정한 한반도 북부에서의 설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동군,
양평현, 요동군 사항에 의하여도 이 위치가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하북성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동군과 요동군 치소인 양평현, 즉 요동성을 흐르는 대요수와 소요수가 흘러들어가는 암록수 위치에 의하여 고구려 수도 국내성, 환도성은 물론 졸본성인 남평양성의 위치가 확인되는 사항은 이미 고구려 도읍편인 국내성 및 환도성 즉 안시성 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중국 사서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추종한 삼국유사가 압록수와 요수를 같이 취급하는 오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지만 당시 같이 취급한 요수이자 압록강의 북쪽에 고구려 도읍인 환도성 즉 안시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주류 강단 사학계는 압록강 북쪽 어느 일정한 인근 지역에 있거나 같은 성인 국내성, 환도성, 안시성에 대하여 국내성은 지금의 압록강 북쪽인 길림성 집안시에 환도성은 이 압록강 북쪽인 국내성 인근 산성으로 하는가 하면 안시성은 환도성과 같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소이자 요수 내지는 압록수와 관련이 없는 요령성 해성시 영성 자산성으로 비정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서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바로 그동안 제대로 압록수 위치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이유 중에 5는 압록수가 우리 고대사의 지표가 된다는 6번 사항인 것으로서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기록을 보면 삼국유사상의 기록과 같이 압록수와 요수를 같이 혼돈하여 기록하는 것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입 기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이 압록수와 요수의 위치를 제대로 비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삼국유사의 기록상의 오류는 중국 사서들의 오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기록을 분석하여 확인하면 분명히 압록수와 요수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혼란되게 기록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즉 수당 전쟁 기록을 분석한 사실에 의하면 압록수를 기록한 전쟁에 있어서는 요수와 혼돈되게 쓰여져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 압록수는 기재하지 않고 요수만을 기록하고 있고 압록수만을 기록한 전쟁 사건은 나중에 나당 연합군에 의한 전쟁을 제외하면 두 차례만으로서 바로 유명한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의 경우입니다. 더군다나 서기 645년 공격의 경우 요수 건너서 마수산을 거쳐 요동성을 공격한 기록에 의하면 마수산은 분명히 요서군 유성현에 있다고 한 것에 의하여 요서군에 있는 압록수를 건넌 후 마수산을 거쳐 요수를 건너 요동성을 공격한 것인데도 압록수를 요수로 기록하면서 나중에 건넌 진짜 요수는 기록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압록수에 대한 전편과 후편 중에서 전편을 마치고 다음에 후편에서 계속하여 압록수, 압록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압록강 후편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